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무슨 일을 시도하거나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힘이 발휘된다. 이 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머니 트레이너,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2천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 0.001% 세계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미국 대통령 4명의 멘탈 관리 및 자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7년을 기다려야 하고 강연 세미나 참가비가 무려 5천만 원. 이 엄청난 스펙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입니다. 저자가 지난 40여 년 동안 강연과 책에서 말해온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관한 질문과 실천법을 압축해 놓은 책인데요. 365일 하루 한 페이지씩 짧게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습관을 바꾸고 싶어 매번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싶은 사람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감정 상태를 바꾸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들로 채워져 있어 읽고 나면 긴 여운과 함께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니 로빈스의 모든 생각이 집약되어 있는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명을 결정짓는 결단.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더 나은 삶, 부를 향한 결정. 우리는 자신이 꿈꿔온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 빗장을 푸는 열쇠는 바로 한 번의 결심이다. 일단 빗장이 풀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부귀와 빈곤, 우정과 고독, 장소 혹은 때이른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결국 결정은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삶, 부로 이끄는 결정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내리자. 그리고 지금껏 미뤄온 일을 바로 실행해보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을 존경과 열정으로 대하고 연락한 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만약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결정이다. 지난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그 결정 중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인생의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정신의 무한한 힘을 입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각과 용기를 가진다면 말이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간관계, 건강,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결정해보자. 무엇이 중요한지 입력해두기. 새 옷이나 자동차를 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똑같은 것이 생긴 건 아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왜 그 정도까지 몰랐을까? 인간의 뇌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많은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즉 무엇이 중요한지 뇌에 입력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이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단 목표를 정하면 두뇌의 망상 활성계 RAS가 작동하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들을 마치 자석처럼 순식간에 끌어들인다. 이 강력한 신경계 스위치를 켬으로써 삶은 말 그대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부와 성공으로 가는 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음 4단계를 활용하라. 궁극의 성공 공식. 1단계,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명확함이 힘이다. 2단계, 실행하기. 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3단계,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잘못된 것에 계속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4단계,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 방법을 바꾸기. 유연성과 융통성은 새로운 접근법과 결과를 만들어낼 힘을 준다. 10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존경받는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번스는 설레고 기다려지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침대에서는 어쨌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90세가 넘어서까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랑받았고 TV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104세가 되는 2000년 런던 팔라디움 극장 공연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다가올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이라고 기간을 한정했을 때는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작 10년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고통을 내 편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귀찮아서 질질 끌다가 결국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다. 세금 납부 같은 일 말이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려면 더 힘들지 않던가? 막연히 이건 힘들고 저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잘못된 믿음을 바꾸면 꾸물거리는 습관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삶에 적용시켜보자.
첫걸음은 이 힘든 일 좀 안 할 수 없을까? 대신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고통도 내 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고통과 즐거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초점을 바꾸어 좀 더 배우고 성장하고 남을 돕는 즐거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마음의 초점 옮겨보기. 무언가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매 순간 어떤 기분이든 느낄 수 있다. 방법은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가?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가운데 하나를 떠올려 보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 밖에 또 무엇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감정 상태를 즉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다. 표정과 자세 바꾸기.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것 외에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더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신체나 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자고 마약을 사용한다. 또는 춤, 노래, 운동, 사랑을 나누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도 취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고 호흡이 얕으며 맥 빠진 표정을 하고 있다. 반대로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고개도 위로 들리며 숨도 힘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감정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지금 몸을 한번 쭉 펴보자. 감정의 스펙트럼 넓히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다. 일주일에 평균 몇 가지 감정을 느끼는가? 지금 목록을 만들고 자세히 살펴보자. 만약 12가지가 안 된다면 당신이 특히 좋아하고 꾸준히 느끼고 싶은 감정을 더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감정 가운데 일부만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초점을 조절하고 표정이나 자세를 바꿈으로써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느끼고 싶은 긍정적인 감정을 골라 자신의 경험에서 그 감정을 느꼈던 방법을 실행해보자. 움직여보고 몸짓도 취해보고 그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즐겨보자. 원하는 것으로 눈길 돌리기. 카레이싱은 초점의 힘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예다. 주행 중 차가 미끄러지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신경을 쓰면 실제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카레이서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벽을 바라보지 않고 넓은 트랙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저항하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자.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자. 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4초에 뛰어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이 깼다. 어떻게 해낸 것일까? 그는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하자 확신이 그의 신경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성공한 이후 1년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선수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여도 확신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해냈다면 비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 상상을 확신의 재료로 삼기. 신념이란 어떤 의미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이다. 당신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을 테이블의 윗면이라고 상상해보자. 다리가 없다면 테이블도 세워놓을 수 없다. 신념으로 완성되려면 생각, 즉 테이블에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리는 경험이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아마 학창시절 성적도 좋았을 테고 똑똑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만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로저 베니스터처럼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좋은 질문을 습관화하기. 종종 아주 단순한 질문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간관계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단순한 질문의 중요함을 말한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매일 밤 "오늘은 뭘 배웠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 레오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만약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 중 특별히 재미있는 게 없으면 집에 돌아와 정신없이 백과사전을 뒤졌다. 레오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을 익히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삶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면 나와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매일 질문하는 습관이 먹고 자는 것처럼 익숙해질 수 있을까? 무의식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행동이나 감정의 패턴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자는 원숭이의 손가락을 앞뒤로 움직이게 한 다음 관찰 연구하여 행동과 뇌 신경세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할수록 연결고리는 더 강화되었다. 연구자가 원숭이의 손가락을 수백 번 넘게 움직였을 때 원숭이들은 좋든 싫든 신경회로를 형성했고, 이런 행동 양식에 익숙해진 원숭이들은 연구자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병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알코올을 남용하게끔 길들여졌다. 이런 낡은 패턴을 버리고 반복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때론 실패해도 특별한 보상해주기. 돌고래든 사람이든 특별 보상은 가장 효과적인 훈련 도구 중 하나다. 조련사는 돌고래가 점프를 잘하지 못해도 생선을 던져주는데 이러한 특별 보상은
오히려 돌고래가 다시 점프를 시작하도록 자극한다. 아주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특별 보상이다. 이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무기력한 행동 패턴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더 비범한 노력을 하게 되고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오늘 이런 특별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들에게 멋진 보상을 해주자. 감정을 조절하는 말. 몇 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일이 있었다. 2명의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던 도중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만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우리 3사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는 각각 달랐고 또한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다. 나는 화가 난다고 했는데 한 동료는 분노가 치민다라고 했고 다른 동료는 그냥 좀 약 오르네 라고 했다. 나는 약 오른다는 단어를 듣고 이 상황에 고작 약이 오른다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흥미로웠고 궁금해졌다. 혹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사용하면 감정 패턴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정적 감정을 순화할 단어 찾기. 동료의 그냥 좀 약 오르네 라는 말에 놀랐던 나는 그 이후 열흘간 보통의 경우라면 화가 난다, 미치겠네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약 오른다는 단어를 써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그저 이것 때문에 약 올라 하고 말했더니 내 감정 패턴이 깨져버렸다. 나는 곧 다른 단어들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지금 나 살짝 삐질 것 같은데?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재밌지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자. 그런 다음 기존의 패턴을 깨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아보자. 돈에 대한 이중적 잣대 버리기.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과 자기 믿음이 서로 갈등을 빚어 부를 창출할 기회를 잃는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벌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하며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 또 부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돈 버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스스로가 내린 경제적인 결정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사회 문제가 너무 막막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 혼자 나서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는가?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돌보는 수녀가 자기뿐이라는 이유로 열정을 저버렸는가? 자신의 행동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병원에서의 봉사활동도 좋고 노숙자 배식 봉사도 좋다. 글을 배우려는 어르신들을 돕고 어린 미혼모들에게 양육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양원의 풍선 다발을 들고 찾아가 즐겁게 해드리는 일 등을 해보자.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 삶의 가치 점검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가치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결단.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더 나은 삶, 부를 향한 결정. 우리는 자신이 꿈꿔온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 빗장을 푸는 열쇠는 바로 한 번의 결심이다. 일단 빗장이 풀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부귀와 빈곤, 우정과 고독, 장수 혹은 때이른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결국 결정은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삶, 부로 이끄는 결정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내리자. 그리고 지금껏 미뤄온 일을 바로 실행해보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을 존경과 열정으로 대하고 연락한 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만약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결정이다. 지난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그 결정 중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인생의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정신의 무한한 힘을 입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각과 용기를 가진다면 말이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간관계, 건강,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결정해보자. 무엇이 중요한지 입력해두기. 새 옷이나 자동차를 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똑같은 것이 생긴 건 아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왜 그 정도까지 몰랐을까? 인간의 뇌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많은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즉 무엇이 중요한지 뇌에 입력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단 목표를 정하면 두뇌의 망상 활성계 RAS가 작동하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들을 마치 자석처럼 순식간에 끌어들인다. 이 강력한 신경계 스위치를 켬으로써 삶은 말 그대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부와 성공으로 가는 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음 4단계를 활용하라. 궁극의 성공 공식. 1단계.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명확함이 힘이다. 2단계. 실행하기. 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3단계.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잘못된 것에 계속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4단계.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 방법을 바꾸기. 유연성과 융통성은 새로운 접근법과 결과를 만들어낼 힘을 준다. 10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존경받는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번스는 설레고 기다려지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침대에서는 어쨌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90세가 넘어서까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랑받았고 TV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104세가 되는 2000년 런던 팔라디움 극장 공연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다가올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이라고 기간을 한정했을 때는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작 10년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고통을 내 편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귀찮아서 질질 끌다가 결국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다. 세금 납부 같은 일 말이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려면 더 힘들지 않던가? 막연히 이건 힘들고 저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잘못된 믿음을 바꾸면 꾸물거리는 습관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삶에 적용시켜보자. 첫걸음은 이 힘든 일 좀 안 할 수 없을까? 대신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고통도 내 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고통과 즐거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초점을 바꾸어 좀 더 배우고 성장하고 남을 돕는 즐거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마음의 초점 옮겨보기. 무언가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매 순간 어떤 기분이든 느낄 수 있다. 방법은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가?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가운데 하나를 떠올려 보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 밖에 또 무엇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감정 상태를 즉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다. 표정과 자세 바꾸기.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것 외에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더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신체나 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자고 마약을 사용한다. 또는 춤, 노래, 운동, 사랑을 나누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도 취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고 호흡이 얕으며 맥 빠진 표정을 하고 있다. 반대로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고개도 위로 들리며 숨도 힘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감정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지금 몸을 한번 쭉 펴보자. 감정의 스펙트럼 넓히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다. 일주일에 평균 몇 가지 감정을 느끼는가? 지금 목록을 만들고 자세히 살펴보자. 만약 12가지가 안 된다면 당신이 특히 좋아하고 꾸준히 느끼고 싶은 감정을 더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감정 가운데 일부만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초점을 조절하고 표정이나 자세를 바꿈으로써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느끼고 싶은 긍정적인 감정을 골라 자신의 경험에서 그 감정을 느꼈던 방법을 실행해보자. 움직여보고 몸짓도 취해보고 그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즐겨보자. 원하는 것으로 눈길 돌리기. 카레이싱은 초점의 힘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예다. 주행 중 차가 미끄러지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신경을 쓰면 실제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카레이서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벽을 바라보지 않고 넓은 트랙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저항하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자.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자. 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4초에 뛰어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히 깼다. 어떻게 해낸 것일까? 그는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하자 확신이 그의 신경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성공한 이후 1년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선수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여도 확신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해냈다면 비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 상상을 확신의 재료로 삼기. 신념이란 어떤 의미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이다.
당신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을 테이블의 윗면이라고 상상해보자. 다리가 없다면 테이블도 세워놓을 수 없다. 신념으로 완성되려면 생각, 즉 테이블에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리는 경험이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아마 학창시절 성적도 좋았을 테고 똑똑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만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로저 베니스터처럼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좋은 질문을 습관화하기. 종종 아주 단순한 질문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간관계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단순한 질문의 중요함을 말한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매일 밤 "오늘은 뭘 배웠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 레오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만약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 중 특별히 재미있는 게 없으면 집에 돌아와 정신없이 백과사전을 뒤졌다. 레오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을 익히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삶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면 나와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매일 질문하는 습관이 먹고 자는 것처럼 익숙해질 수 있을까? 무의식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행동이나 감정의 패턴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자는 원숭이의 손가락을 앞뒤로 움직이게 한 다음 관찰 연구하여 행동과 뇌신경세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할수록 연결고리는 더 강화되었다. 연구자가 원숭이의 손가락을 수백 번 넘게 움직였을 때 원숭이들은 좋든 싫든 신경회로를 형성했고, 이런 행동 양식에 익숙해진 원숭이들은 연구자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병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알코올을 남용하게끔 길들여졌다. 이런 낡은 패턴을 버리고 반복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때론 실패해도 특별한 보상해주기. 돌고래든 사람이든 특별 보상은 가장 효과적인 훈련 도구 중 하나다. 조련사는 돌고래가 점프를 잘하지 못해도 생선을 던져주는데, 이러한 특별 보상은 오히려 돌고래가 다시 점프를 시작하도록 자극한다. 아주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특별 보상이다. 이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무기력한 행동 패턴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더 비범한 노력을 하게 되고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오늘 이런 특별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들에게 멋진 보상을 해주자. 감정을 조절하는 말. 몇 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중요한 일이 있었다. 2명의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던 도중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만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우리 3사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는 각각 달랐고, 또한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다. 나는 화가 난다고 했는데 한 동료는 분노가 치민다라고 했고, 다른 동료는 그냥 좀 약 오르네 라고 했다. 나는 약 오른다는 단어를 듣고 이 상황에 고작 약이 오른다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흥미로웠고 궁금해졌다. 혹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사용하면 감정 패턴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정적 감정을 순화할 단어 찾기. 동료의 그냥 좀 약오르네 라는 말에 놀랐던 나는 그 이후 열흘간 보통의 경우라면 화가 난다, 미치겠네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약오른다는 단어를 써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그저 이것 때문에 약올라 하고 말했더니 내 감정 패턴이 깨져버렸다. 나는 곧 다른 단어들을 시험해 보기 시작했다. 지금 나 살짝 삐질 것 같은데?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생각만으로도 재밌지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자. 그런 다음 기존의 패턴을 깨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아보자. 돈에 대한 이중적 잣대 버리기.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과 자기 믿음이 서로 갈등을 빚어 부를 창출할 기회를 잃는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벌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하며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한다. 또 부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돈 버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스스로가 내린 경제적인 결정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사회 문제가 너무 막막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 혼자 나서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는가?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돌보는 수녀가 자기뿐이라는 이유로 열정을 저버렸는가? 자신의 행동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병원에서의 봉사활동도 좋고 노숙자 배식 봉사도 좋다. 글을 배우려는 어르신들을 돕고 어린 미혼모들에게 양육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양원의 풍선 다발을 들고 찾아가 즐겁게 해드리는 일 등을 해보자.